사격 훈련 좀 하자 하면 몇 발이나 쏠까 해서 한 4,000발 꺼내자. 뭐 4명, 5명이서 3,4,000발을 쏴요. 하루 종일 되거든요. 특공대는 네. 탄피해서 어떻게 해요? 글락은 총기 자체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글락 자체는 그 안전장치가 없고 이 트리거 안에 안전장치가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속사는 약간 좀 앞으로 내려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완사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써. 편안하게 뒤로 약간 좀 중심을 놓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 서부영에 나오는 38 권총이 한번 제꼈다가 빵 기억나세요? 이게 싱글 액션. 요즘에 이제 자세 잡는 추세가 이등변 자세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 자세라고 해서 또 근데 또 형님은 이제 이 뭐지 버킹 버킹 탑법. 버킹 탑법의 전문가시잖아요. 아 이거는 너 알지 않냐? 알지. 야, 이현 선배가 손가락이 이게 검정 이게 짧다 보니까 네. 이게 당길 때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창적으로 이제 혼자만 이제 이걸 아니 군대에서부터 이거 하신 건가요? 아 군대에서부터. 아 진짜로요? 네. 와. 버킹 탑법이라고. 네. 이게 장총도? 장청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그렇죠. 들어가니까. 못하겠지. 근데 사격하면 경특이랑 해경특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군대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권총 사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훈련이나 뭐 출장이나 뭐가 바빠가지고 못할 때는 저희도 뭐 한 달 정도도 뭐 사격 훈련 자체가 이제 없을 경우도 있는데 사격을 거의 뭐 매일 할 땐 또 매일도 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격 탄수도 군대 있을 때 아시잖아요. 저희도 있었지만 산에 있을 때도 보면은 몇 발이 안 돼요. 사실상 뭐 개인발 10발에서 그걸 뭐 측정을 뭐 2번 한다든지 3번 이렇게 끝인데 저희는 뭐 이렇게 엄마다 오늘 사격 훈련 좀 하자 하면 몇 발이나 쏠까 해서 한 4,000발 꺼내자. 뭐 4명, 5명이서 3,4,000발을 쏴요. 하루 종일 되거든 거네. 네, 오전부터 오후까지도 하고 오후 한 5시간, 6시간 동안 해요. 주어진 이제 사격 훈련을 하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도 되니까 탄 나중에 또 남아요. 예를 들어서 1,000발이 남을 수가 있어요. 1,000발 그러겠네. 몇천 발 쏠라고 그러면. 1,000발 남으면 이제 그거 좀 특전사 좀 나눠주시지. 그거 갖다가 이제 야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연습하자 하면 또 그때부터 1,000발 가지고 권총 탄창에다가 막 만땅 딱 꽂아가지고 4-5시씩 그려가지고 가서 혼자 표적지에다가 막 자기가 자세 연습하고 자기가 쏘고 싶은 사격 방법 같은 거 쏘고 그런 거 연습하고 뭐 연발로도 쏴보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정도로 사격을 많이 하고 탄 양도 엄청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특공대는 네. 탄피해서 어떻게 해요? 몇 개 없었다가 쓸어 담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쓸어 담아요. 몇천 발 그 찾으려고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쏘고 막. 탄피가 죽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프랑스 외인부대 갔다 온 그 촬영을 해봤는데 사고가 가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전상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그 필요한 부분이 좀 있죠. 실탄을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베테랑에서 많이 쏘는 게 글락 많이 쏘나? 그렇죠. 요즘에 추세가 글락을 해서 해외 쪽이나 그런 데서도 거의 다 글락을 쓰고 지금 육경도 글락을 쓰고 있고 근데 저희 해경은 지금 글락이 도입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쏘는 거는 P229라고 시그스에서 나온 P229 권총을 쏘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쐈던 거는 원래 380을 많이 쐈는데 글락은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틀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 약간 마지막에 트리거로 맨 처음에 잡고 마지막에 이제 쭉 당겨줄 때 이게 한 번 더 걸리는 게 있어요. 잘 안 나가요. 좀 잘 안 나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글락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트리거 자체 내에 글락은 총기 자체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권총이나 소총에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있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장전을 해놓고 휴대를 하고 안전으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내가 쏠 때 급작상에 쏠 때 안전을 풀고 쏘는 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정석이잖아요. 글락 자체는 그 안전장치가 없고 이 트리거 안에 안전장치가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한 선배가 쏘면서 느끼는 게 그게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더 뻑뻑한 그렇지, 더 느낌. 뻑뻑하고 그러니까 오발 사고 안 나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탄 사격이랑 제가 약간 좀 취미생활로도 많이 했고 되게 좋아했어요. 사격을. 근데 실탄 사격이랑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이랑 했을 때 다 잘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뭐냐면 뭐를 보냐면 나는 진짜 아까 그때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조성조문 진짜 그쵸. 여기에 제일 대한 중요하죠.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 급작 사격 같은 경우도 많이 연습을 하면 긴장을 하면 왜 안 나가지 빵 하면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조심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에어소프트건도 충분히 실탄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점수를. 맞아요. 이게 실탄이랑 에어소프트건이랑 어느 정도 이제 그 격발되면서 나가는 그 반동이나 거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요즘에 나온 에어소프트건은 무게도 그렇고 거의 그 메탈도 풀메탈 바디로 나와가지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비비탄이 나가는 것 뿐인데 반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반동도 어느 정도인데 반동이 실탄보다는 당연히 적죠. 블로우백이라고 그러는데 블로우백 자체가 요즘엔 블로우백이 다 돼요. 근데 실탄처럼 그렇게 강한 그 힘이나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실탄 잘 쏘는 사람이 에어소프트건 사격도 진짜 잘하고 에어소프트건 쏘는 사람이 실탄도 어느 정도 잘 쏘는 건 맞긴 맞아요. 자 여기서 형님 좀 말했던 정밀 사격하고 직각 이렇게 자세가 있나?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좀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사랑 완사랑 비슷하게 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완사랑 속사랑 좀 다 자세가 좀 틀려요. 이 속사? 저는 속사는 약간 좀 앞으로 내려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앞에 약간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이렇게. 돌격 자세로 약간 쏴요. 근데 완사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쏴. 편안하게 뒤로 약간 좀 중심을 놓고 이런 식으로 쏘는데 속사 같은 거는 탕 속사 섹시합니다. 그대로 맞추고 해야 되게. 왜냐면 트리거를 들어간 다음에 쭉 당기고는 거죠. 두 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당기면 쑥 당기면 한 번 잡아줘. 그 다음에 팡 쑥 당긴 다음에 팡 쑥 당긴 다음에 팡. 딱 걸렸을 때 그렇죠. 탁 당기는 게 그때도 마지막에 지그시 당기는 아니야, 그렇죠. 마지막에 지그시 당기죠. 근데 우선 잡아놓고 당기는 거야. 근데 한 방 빵 쏘면 틀어져. 완전 틀어져. 완사 같은 경우는 다시 카킹을 한 다음에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팡 쏘면 되는데 속사 같은 거는 쏘자마자 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내가 조성 교문이랑 같이 계속 맞출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가진 상태에서 반동을 그대로 놓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쏩니다. 저 같은 경우. 어깨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 제가 일단은 뭐 제가 말하는 게 일단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해경에서 하는 뭐 특공대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최고의 또 그것도 아니고 저보다 잘하는 선배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선상에서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의원 선배가 말한 것처럼 카킹. 이 카킹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전에는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렇고 389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자동 권총이라고 그래서 카킹을 할 필요가 없죠. 한 발 쏘면은 카킹이 없이 그냥 다음 발이 나가지 않습니까? 카킹을 해서 꺾는 거 이거는 싱글 액션이라고 그래서 방아쇠를 손을 놓고 트리거를 당겼을 때 이 한 가지 동작으로 카킹된 상태에서 이 노리쇠 뭉치가 앞으로 전진되면서 치면서 나가는 게 이게 싱글 액션이고 더블 액션은 트리거에 손을 놓고 트리거를 당기면 카킹되는 게 뒤로 제껴졌다가 1차적으로 움직이죠. 완전 당기면 2차적으로 앞으로 후진했다 나가면서 이게 더블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 서부영에 나오는 38 권총이 빵 쏘고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한번 제꼈다가 빵 기억나세요? 영화 보면 옛날 때. 그렇죠. 이게 싱글 액션. 근데 요즘엔 다 자동 권총으로 나와서 그냥 이런 거 없이 나가는 자동 권총이고 그리고 속사는 그냥 쏘잖아요. 속사는요. 그렇죠. 속사는 그냥 389경도 그냥 쭉 당겼다가 쭉 당겼다가 팡 이렇게 그렇죠, 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더블 액션이고 이게 더블 액션. 예, 예. 싱글 액션으로 나가는 권총이 있어요. 근데 옛날 서부형에 나온 380경은 싱글 액션. 내가 땡겨주고 쏘고 땡겨주고 쏘고 이래야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싱글로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완사 같은 거나 얻은 기록이나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카킹을 해놓고 땡겨놓고 싱글로 만들어놓고 땡기면 요 땡기는 압력도 편하고 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할 때는 정밀사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사격을 할 때 보면 이제 뭐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부분이 있거든요. 해경특은 속사를 많이 쏘죠? 예, 속사도 많이 쏘 그렇죠. 약간 정밀사보다는 어차피 대테러 임무니까 내가 빠르게 적을 제압해야 되니까 그런 유지의 사격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사격하는 거는 스포츠 사격으로 볼 수 있어요. 높은 점수를 맞고 그렇죠. 점수로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사격을 나는 굉장히 즐겨했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속사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근데 원래 전술 사격은 속사에 약간 가깝잖아요. 이 손가락을 어디를 너를 지시하듯이 그 손가락을 지시하면 바로 이제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속사 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카킹하고 빵 하면 틀어진다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이거 조준점을 찾는 것보다 만약에 손가락이 있으면 빵 하고 틀어져더라도 손가락으로 맞히고 바로 모기가 원체 수월할 것 같아. 방금 보면서 딱 이해가 갔어요. 요즘에 이제 자세 잡는 추세가 이등변 자세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 자세라고 해서 정면을 딱 보고 팔을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쏘는 거죠. 예. 어깨 위치는 똑같아야 되나요?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딱 서서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사격을 쏘는데 이때 사격을 쏠 때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는 게 낫죠. 근데 이건 유연성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편하면 하면 반동을 여기가 다 먹기 때문에 오히려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반동을 여기서 잡아주는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발은 변형된 이등변 삼각형 자세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발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발을 일자로 섰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격할 때 그렇죠.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오른발을 반쪽 장에서 한 족장 정도 뒤로 빼서 이 자세를 딱 만들어 쏘는 거죠. 네. 지금 모양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이게 자세가 원래 대테러적인 거나 그런 중에서 자세가 변형이 되면 안 돼요. 속사도 그 자세로 써야 되고 완사도 이 자세로 써야 돼. 근데 어차피 내가 그런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식으로 하고 점수 위주로 하면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테러 임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자세가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서서 쏘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격실에 들어갔을 때 딱 서서 쏘지 않지 않습니까? 격실 들어가자마자 대테러 보면서 움직이면서 빵빵빵 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는 자세 그대로. 김민수 그 ST 같은 경우는 또 한쪽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을 뜨는 거 보였어요? 전용은 두 눈을 다 두 눈을 딱 뜨고 있어요. 원래 저렇게 못하죠. 근데 보통 다 한 손 감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것도 두 눈 사격 연습도 많이 했어요. 두 눈 처음에는 좀 되게 헷갈렸어요. 맞아. 처음에는 약간 헷갈렸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비슷해. 네, 맞아요. 비슷해요. 예, 해경이 입사해서 해경특공대 가면서 이제 사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두 눈을 뜨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보면은 사람이 안경도 마찬가지고 양안이잖아요. 단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눈을 보아야 돼. 이 둘 중에 한쪽 눈이 자기한테 맞는 초점이 있어요. 집중하면 그것만 네, 보여요. 그것만 보여.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뜨는 게 맞는 거. 그리고 대테러적인 임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두 눈을 떠야지 상황이나 넓은 상황 파악, 넓은 시야가 커지니까 내가 빠른 대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눈을 감아버리면 이게 시각적으로 내가 관문 쪽에 있어서는 잘 안 보일 뿐더러 이 시각적인 효과가 당연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격하면 사격은 무조건 두 눈으로 사격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여기서 딱 봐도 이제 전종현 그 UDT는 사격을 많이 했구나. 시대적으로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쵸, 업그레이드가 변한 거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두눈 사격이나 이런 이제 대테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은 맞히고 있는데 여기서 총을 딱 들고 있으면 여기서 안 보이지만 내가 뛰고 있으면 두 눈으로 사격하다가도 그렇죠. 바로 상대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딱 포인트를 잡으니까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보자마자 딱 그 보이더라고. 이런 어떤 전술적인 게 그렇게 우리 때는 그쵸, 없었죠. 없었죠. 네, 저도 아예 없었는데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로 손가락을 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당하네 그 대신에 이게 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받쳐주고 저는 사격 이걸로 했을 때도 여기서 이거 경찰 장총한 것도 여기 이걸로 받치고 감이 있어. 손을 이걸 잡고 이렇게 사격을 했어요. 그럼 장총할 때도 이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딱 해야겠네요, 맞죠? 아니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도 많이 그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그 뭐냐 이거 나 방금 포인트를 내가 모르고 나는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잡았지만 된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듣고 나서 내 전술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선배는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권총 사격을 잘하시고 점수 잘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였고 저 같은 경우는 산에 있을 당시에는 사격할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반동을 잡고 어떻게 해야지 사격이 잘 이게 솔직히 없이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근데 어느 정도는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그런 거고 이제 해경이 들어와서 이제 디테일한 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고 또 안 가르쳐 주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예를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활성화돼 있으니까 제가 뭐 유명한 해외 사격 교관이나 그런 유튜브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깨우친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노하우, 당신이 잘하는 노하우, 당신이 그렇죠. 잘했던 노하우들을 계속 전문적으로 압축시키고 이론화 만드는 게 원래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또 안 좋은 것들은 또 이외에 10년 후에는 그게 이게 그렇죠. 또 안 안 좋다고 좋다고 또 나올 변화될 수도 있어요. 거예요. 변화될 그리고 수도 있고. 돌고 돌다가 결론은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거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이고 내 거에 가장 맞추는 게 가장 좋은 맞습니다. 거죠. 우리나라는 또 에어소프트 같은 경우에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어가지고 총알이 깨질 정도로 강한 압력을 줘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게임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 한 200 몇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지정장에서 모여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라파츠라고 해서 아시죠? 여기 총에도 칼라파츠를 해서 가짜 총이랑 그걸 붙여놔야지 되지. 그것도 안 붙이는 것도 법에 어긋나거든요. 똑같이 위법이고 총을 불법이거든요. 만들었지만 그냥 칼라 가짜 장난감 총이다 이걸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가지고 부착을 해서 가면은 거기서 탄속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
그리고 탄속을 딱 재봐서 전동권이나 총을 쏴보면 이 탄속의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0 몇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전동권은 아까 말씀드린 가스건이랑 틀리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뭐 배터리가 앵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가스건은 지금 근데 이거 솔직히 제작진들이 이거 솔직히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거 그런 게 다음번에 있었을 만약에 거예요. 한다면 생각해야겠네요, 맞죠? 제가 알기로 아까 정확한 수치는 200이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보통 넘는 한 10배 넘어요. 10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완전 규정이 우리나라에 한 10배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10배 미만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유튜버 이거 전동권 하는 것들 쏘는 사람들 걸린 사람들 많아요. 대테러 대테러 킬락션. 여기 또 전문가 또 사격 전문가에서 또 대테러 전문가 이거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저는 아닙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 많이 했었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다리를 올라갈 때 일단 손부터 볼게요. 사다리 자체도 안쪽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찍으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서 내 앞꿈치로 이 벽과 팔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벽에 유격이 생겨요.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술적인 게 많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총구를 내리면 로우레디고 위로 올리면 하이레디. 하이레디. 좋다 맞다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그렇죠. 접근들을 있고 있었어야 돼.